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제가 먼저 기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뽑아놨더니 규제한다고 부동산 민심 오시장이 뿔났다. 네. 네, 색을 바꿨지만 색이 없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서다. 당선 일주일이 채 안 돼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서 머뭇거리는 행보를 보이는데 규제까지 시사하자 시장에선 쓴소리가 쏟아진다. 오 시장은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며 규제안으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0억 원의 실거래가 되자 이를 이상과열 현상으로 보고 시장에 경고하고 나선 셈인데요. 25개 자치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상급등 실거래가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을 뽑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텐데 네. 네, 그 기대와 달리 지금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은 게 네.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 모두가 지금 정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그러니까 제가 정부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정부는 가치관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상황에서의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가치관이 나오는 거지. 네. 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가치관이 의미가 없이 네. 지향점은 정부의 지향점은 뭐냐? 안정이에요, 안정. 시장의 안정.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정부는 누가 되든 네. 국민의힘이 되든 문재인 정부가 되든 모든 뭐 민주당이 되든 모든 정부는 시장의 안정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폭등 상황이 벌어지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서 정부가 되었더라도 저는 반드시 이 국민의힘 정부도 규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 네. 저도 사실은 풀 수 있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풀어줄 거라고 저도 이제 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풀어주기도 전에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이 이제 맞아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예상이 되고 또 호가도 실제로 지금 네. 호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 갑자기 막 80억 거래 신고가도 나오고.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 지금 더 폭등하려고 하는 양상을 보이니까 네네. 여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오세훈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집값 상승에 기대는 정책을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눠온 지금 검토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뭐 이런 맞아요. 규제책을 지금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일단 그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네. 뭐 이렇다 행동이 한 것도 없는데 이미 집값은 들썩들썩 거리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게 시장 자체가 투기 시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작은 지금 이제 불씨가 조금씩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남아있는 불씨에 바람만 살짝 불어주면 이게 불씨가 확 살아나서 다시 산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딱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 이 기대 심리 하나만 가지고 투기 심리가 지금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이거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규제를 막 풀어주고 시장은 나 몰라라 그냥 막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막 들썩거리니 네.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네네. 방향을 잡을 거다라는 말씀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를 제가 이해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정부가 되든 지금 상황,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욕하는 게 그 정부를 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됐든 이 시장에서는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네. 없다.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굳이 막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다. 네. 뭐 이런 거를 논하는 자체가 저는 이제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네. 물론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지금 더 잘못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바꾸게끔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생각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막히게 생각하지 말고 열려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그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상 당사자는 항상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그 정부의 그 태생적 한계죠. 정부가 가진 그냥 한계일 뿐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사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한 욕을 얻어먹는 거는 정부고 네. 그걸 타고난 거죠. 사실 LH 사태만 봐도 LH가 지금 이 정부 때 일어난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그냥 쭉 누적되어 온 그런 어떤 관행처럼 일어난 거가 이제 지금 터진 거죠. 그쵸. 그럼 지금 터진 거에 대한 책망 이거는 이제 이 정부한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네. 이게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은 반대 표심으로 가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 저는 이제 민주당 뭐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정부를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을 잘하고 그리고 기대나 이런 거를 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거기에 기대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게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그렇죠. 그걸 아직도 그거를 딱 정해서 생각을 해놓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가치관을 보고 이미 이제 판단을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버려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됐든 네. 시장의 상황에 맞게 안정화가 목표다.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시장이 다음 정부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때 상황이 만약에 과열로 간다. 그럼 그 정부는 더 큰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약간 좀 시장이 과열되자 약간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걸었다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도 그렇게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그게 직접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도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것만 갖고 약간 식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식으면 그런 규제 카드를 내놓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식지 않고 계속 막 여기저기서 신고가가 빵빵빵빵 터지고 재건축 호가들이 막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오면 규제 카드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오세훈 시장도 그 시장 상황에 맞게 너무 폭발을 하면 안정을 시키기 위해 그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와 오히려 이제 똑같은 오히려 아니면은 뭐 더 심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아, 참 한치 앞을 못 보겠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또 방향이 통 튈지 몰라가지고. 네, 네. 네,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만 사실 잘 이해하면 정부의 성격 이것만 잘 이해하면 이 어떤 정책이 나올지 어떤 행동을 할지 대략은 뭐 큰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거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소장님은 네. 딱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딱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저희 같은 사람은 일단 나한테 좋은 방법으로 일단 베이스를 깔고 네, 상황을 이제 그렇죠. 판단을 하니까 예.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기대 심리와 함께 네.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국민의힘 쪽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이걸 버리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노력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 기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이제 시장도 바라보게 현상도 그걸로 해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결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 이제 본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성을 가지고 그거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아, 참 공부
공부는 끝이 없어요. 정말 마음 수련과 함께. 아,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인 이상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본능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 이상 그러기 위해서는 본능을 이겨내는 공부가 필연인 겁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네. 결국 어쩌다 보니 공부하십시로 끝났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